안녕하세요, 브레이크에듀입니다. 오늘은 2020년 워킹홀리데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이번 주에 영국에서 워킹홀리데이 관련된 공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영국 워킹홀리데이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긴 한데, 사실 최근 몇 년간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관련된 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영국이랑 캐나다 관련된 내용으로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나라의 워킹홀리데이는 막혀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학생들 기준으로는 무비자로도 여전히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고, 학원들도 9월부터 다 오픈하고 하는 상황이라 그런지 이번에도 계획대로 하반기 워킹홀리데이 모집을 시작한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공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고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 다른 나라랑 같이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각국의 워킹홀리데이 관련된 소식들을 전달해주고 하는 사이트인데,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돼서는 항상 이쪽으로 공지가 먼저 나오는 편이라 여러분들에게 이쪽 공지로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영국 워킹홀리데이가 사실 19년도까지는 조금 복잡한 감이 있었는데 20년에 굉장히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예전과 비교해서 하진 않을 거고요. 변화된 좀 간편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간다면 신청 일자가 9월 21일 낮 12시부터 9월 23일 낮 12시까지, 자, 이 기간 동안만 접수를 받는 상황이고요. 어디다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바로 이메일 신청으로 아래 주소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여기 정확히 나와 있는 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예, 나와 있죠. 김재인, 그리고 1월 31일 1990년생, 패스포트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생년월일 순서 맞춰서 쓰셔야 되고요. 날짜, 월, 연순입니다. 그리고 여권 번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목이고요. 이메일 본문에는 이름, 생년월일, 여권, 휴대폰 연락처 순서대로 1, 2, 3, 4 해서 써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메일 제목 및 본문 모두 영어로 작성 나와 있죠. 본문에 이름, 뭐뭐뭐, 생년월일,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name, date of birth 이거 다 활용하셔서 영문으로 꼭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일단 접수만 하시면 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 제가 다른 나라랑 좀 이따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뽑는 인원에 특히 하반기에는 제한이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이 시간까지 보내주시면 그 안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추첨을 하게 되고 9월 30일까지는 발표를 하게 돼요. 누가 당첨이 되었고 누가 탈락을 했는지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과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합격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영국에 비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비자를 신청하실 때 주의사항들이 조금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른 나라랑 같이 설명하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국가별 간단 비교를 제가 먼저 살짝 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영국이 오늘은 가장 메인 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으니 영국 쪽으로 좀 포커스를 해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발 인원인데요. 각 국의 선발 인원들이 조금 정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다 보면 사실 제일 인기 있는 건 최근에 캐나다인데, 캐나다는 4,000명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명을 뽑는데 보통 15,000명 이렇게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경쟁률이 꽤 높은 편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4,000명에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꽤 있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학생 비자로 캐나다를 가신다던가, 아니면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다른 나라로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하신다던가,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캐나다를 가야겠다 라고 하면 다른 나라를 별로 고민하진 않으세요. 근데 실제로 준비하시다 보면은 다른 나라까지도 필요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옵션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원 시기와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모집을 하는데 총 1,000명을 뽑고 있습니다. 1, 2월 달에 보통 상반기를 뽑는데 이때 거의 다 뽑습니다. 1,000명 중에 800명 정도를 보통 이 시기에 뽑고요. 하반기에는 자녀 인원에 대해 뽑기 때문에 보통 한 200명 정도 여러분들이 뽑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연말 정도에 내년 워킹홀리데이 관련된 모집을 시작한다라는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영국 조금 전에 읽어드렸을 때 신청을 하고 9월 30일에 일괄적으로 발표를 하는 형태라고 했는데 캐나다는 인비테이션, 즉 초대장을 보내는데 이걸 라운드 형식으로 1라운드, 2라운드에서 천천히 100명, 200명, 3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4,000명이 찰 때까지 보냅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캐나다 관련 사이트의 공지사항 한번 같이 보고 오도록 할 텐데요. 자, 캐나다 관련 공지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한국 관련된 라운드 오브 인비테이션, 즉 워킹홀리데이 관련된 초대장 라운드에 관한 설명입니다. 지금은 아쉽게도 Invitation rounds are currently on hold due to COVID-19 써있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홀드된 상태라서 사실 의미는 없는데 아래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쿼터는 4,000명입니다. 즉 1년에 4,000명을 모집을 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내용은 지금 3월 13일 날 업데이트되고 그 이후로는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겠지만 첫 번째 라운드는 20년 같은 경우에는 1월 6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워킹홀리데이 합격자 발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3월 13일까지 발표될 때 3,900명에게 인비테이션이 날아갔고요. 순차적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400개의 인비테이션을 더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한 게 여기서 있는데 3,900명이 이미 받았으면 사실상 4,000명을 도달한 건데 1,400명이나 더 준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까와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발표가 딱 일어나서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말에 19년 연말에 신청을 시작하시면 1월에 이렇게 발표가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 200명 뭐 이렇게 발표를 꾸준히 매주 하다 보니 언제 내가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4월, 5월 막 이럴 때까지도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나 캐나다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언제까진 가야 되는데 이런 플랜이 있는 분들은 사실 기다리다가 학생 비자나 뭐 무비자 입국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캐나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기 기간이 다른 나라보다는 좀 너무 길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신청만 해놓고 못 가는 분들이 인비테이션을 받고도 비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4,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5,000개 이상의 인비테이션을 보내는 게 현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보통 연말부터 준비를 시작하시면 되는데 올해는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할지 확정적인 상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캐나다가 국경 봉쇄를 좀 해제한다 이런 뉴스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좀 주의 깊게 캐나다의 워킹홀리데이 관련 소식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오픈을 하고 또 캐나다도 지금 영국처럼 공지를 한다면 제가 다시 유튜브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 시기 뭐 상관없고요. 선발 인원 또한 무제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가는 나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뭐 아주 옛날에 10년 전에는 호주가 워킹홀리데이 하면 뭐 가장 유명하고 많이 가는 나라였는데 최근 트렌드는 뭐 캐나다에 비하면 많이 명성을 잃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입국 제한으로 갈 수 없지만 이 제한 조치만 풀리면 여전히 시기와 지원 뭐 모객 인원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3,000명, 한국에서 3,000명을 모객을 하는데 모집을 하는 거죠. 모집을 하는데 4에서 5월경에 보통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역시 뉴질랜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게 언제까지 밀릴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뭐 최악의 경우는 내년에 돼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홀 기간인데요. 영국 때문에 사실 설명드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1년짜리 비자가 나오게 되고 조건에 따라 뭐 연장이나 이런 게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1년이 나온다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인비테이션을 받고 비자를 신청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비자 승인을 받게 되면 뭐 캐나다가 됐든 호주가 됐든 뉴질랜드가 됐든 가실 수가 있는데
간 날짜로부터 1년이 여러분들의 워킹홀리데이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영국은 기본적인 워킹홀리데이 기간이 2년이 나오고요. 다른 나라는 도착 때부터 1년이라면 영국은 여러분들이 비자를 신청하실 때 어느 정도 날짜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로부터 2년이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늦게 들어가셨다고 2년이 뒤로 밀리지는 않아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밀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난 1년만 하다 올 건데요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비자는 2년짜리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따른 뭐 페널티 아닌 페널티도 조금 있는데, 그거 제가 마지막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급, 세금 이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오늘은 올려드렸는데, 사실 예전에는 뭐 워킹홀리데이 가면 뭐 시급이 엄청 높아요 막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기본시급도 상당히 따라 올라오는 편이라서 그 갭이 많이 줄어든 느낌이 조금 듭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파운드 정도,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 뭐 14불, 뭐 호주 19불, 뉴질랜드 18불 제가 이렇게 적어는 놨는데, 사실 요거는 그냥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최저시급이 딱 하고 픽스돼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캐나다도 주별로 최저시급이 좀 차이가 나고요. 호주도 나이별로, 뭐 영국도 나이별로 차이들이 조금씩 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직종별로도 조금씩 최저시급 제한이 다르고 해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그냥 구글링으로 흔히 하면 나올 수 있는 금액을 제가 적어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끔 세금 부분을 너무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국가별로 세금 체계가 굉장히 다르지만 뭐 영국 같은 경우가 조금 우리 워홀러들에게는 유리한 편이고, 그 외의 국가들은 뭐 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2천만 원 뭐 이 정도 안쪽으로 버신다고 하면 대부분 세금은 한 15% 정도 근처 어딘가 그 정도 여러분들이 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벌고 일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버는 돈도 더 많겠지만 세금 부분도 뭐 20% 30%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 하는 친구들은 한 15% 안쪽의 세금을 본인이 내셔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실제 수령액에서 그 정도는 더 낮아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은 다 그 나라의 그 커런시입니다. 그 나라 돈으로 제가 계산해 드린 거고, 호주 같은 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시급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캐나다 쪽 주의사항 계속 설명드릴 텐데요. 아까 지원 시기 관련돼서 이미 설명드렸지만, 선발 방식이 다른 나라랑은 다르게 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나 언제까지는 결정이 다 나야 되는데, 이런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선도 처음부터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2월에 뭐 발표가 딱 나고, 특히나 21년에는 언제 시작할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플랜을 좀 시기별로 짜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는 대체제를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무비자로 간다든지 뭐 코업 비자를 활용하신다던가 뭐 학생 비자로 가신다던가, 그런 걸 좀 같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특이한 점, 캐나다 비자는 범죄 경력 회보서를 제출할 때 다른 나라와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조금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검색해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녹색창 같은데 한 번쯤 꼭 검색해 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는 뉴질랜드인데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선착순입니다. 다른 나라와 다르죠. 다른 나라들은 추첨의 형태에 가까운데 뉴질랜드는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보통 당일날 뉴질랜드 시간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뭐 6시 아침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보통은 3,000명이나 뽑기 때문에 뭐 5,000명, 10,000명이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 대부분 서버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6시에 시작하셔도 실제로 합격을 하시는 분들은 뭐 한 10시나 돼야 정말 4시간에 걸쳐서 페이지 하나하나 넘기셔야 마지막에 합격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셔도 너무 나 안 되는 거 아니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사실은 지금 3,000명으로 늘어난 이후에는 당일에만 신청하시면 웬만하면 가능하신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느긋하게 신청하시면 선착순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조금 특징이라면, 캐나다나 영국은 지금 이미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1, 2차를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라운드 오브 인비테이션이라는 방식으로, 영국은 또 이메일로 추첨을 통해서, 그래서 특별히 돈이 들지 않고 당신은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는 레터가 먼저 오고, 그 레터를 받은 사람들이 비자를 신청한다 라고 보면
뉴질랜드는 온라인 선착순 당일날 비자 신청을 완료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날 비자비 납부까지 한 번에 하는 게 다른 나라들과 조금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주는 뭐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준비하셔서 가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입국 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해제될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그거 정도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워킹홀리데이 국가별 간단 비교를 제가 해드렸고요. 영국이 사실 포문을 열었다는 게 굉장히 좀 희망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순차적으로 입국 제한이 풀리면 또 좋은 소식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올해 캐나다가 사실 2월달경부터 인비테이션 발급을 중단한 상태라서 공백이 꽤 길어지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한번 잘 기다렸다가 입국 금지가 해제되면 어떤 식으로 또 변화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 한번 해보고 또 같이 잘 갈 수 있는 방법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